이 모임의 회장님이신 이화연 회장님하고 이연화 회장님, 한국 이름으로 귀화하셨습니다. 저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수연 회장님이 아까 유엔에 갔다 온 그 보고를 하실 때 이미 오늘 이 모임에 제가 먼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송광석 회장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제가 어떤 강연에 가가지고 단상에서 이렇게 소개받기 전에 오늘처럼 박수를 여러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내용을 준비한 걸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서론이 좀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중요한 얘기할 때 시간이 막 쫓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제발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굉장히 은혜롭게 만들어서 제 눈이 자꾸 촉촉해지고 마음이 자꾸 이 가슴에서부터 움직이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성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는 것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먼저 아버님께서 만수대 의사당 방문하는 걸 한번 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좌의 제목부터 여러분 보셨습니까? 강좌의 제목이 남북 통일운동 국민연합과 투익사상입니다. 송광석 회장께서 저에게 이 제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아버님의 1991년 12월 2일 만수대 의사당 방문 동영상 2분짜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모두 680mm인가? 86몇 그랬던 소리를 같이 합니다. 선대 유일의 유리원 속방을 사람을 만난 만큼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지 않았어. 먼저 이제 그저 키로보다 중에서 지나가겠습니다. 해명을 처음 숨지잖아. 우리 서울에 그 바꾸는 그게 뭐가 해야 문제가 버렸지. 나만 그러면 누가 그러면 자꾸 기억만 하다.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한번 털어봐야 그것을 털어 못하거든. 그랬다고 우리 조선민족 제1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으로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나 오늘 저 문선용 선생의 그 철학이 사상이 아주 집약해서 제가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진화론이 이전에 제가 이제 좀 많이 봐서 갔다 진화론이 이전에 순간 남자의 여자 상대를 되는 게 진화론은 정신이다 나중에 가서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어. 이런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용을 하는가 우리 다 영생을 영생생활을 하지 이렇게 하나가 땅에 생기는 것이 지상세, 전상세, 주체대사 이때는 마음속에 몸속에다가
같은 세계의 주체세계다. 영적 세계, 몸 세계, 상징 세계, 몸적 세계, 몸만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자면 당신도 마음 있어요. 너 같은 마음 있어요. 있지. 이런 마음 봤어. 또 사랑을 뛰어 사랑 봤어. 보지 못하는 걸 피하는 사람. 보지 않는. 눈이 눈 때문에 생각하세요. 코가 크 때문에 생각하세요. 입이 때문에 생각하세요. 귀가 크 때문에 생각하세요. 손에서 전자 상대 때문에 생각하세요. 전제 하늘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자는 단순히 생긴 환경을 살았던 정사들이 제일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몸마음이 참 하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부족할 수 있으면 몸마음이 24시간 가져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로 은차와 같이 축하사 같은 은차하죠. 마음이 따위는 때문에 마음이 같은 무엇에 있어서 이게 몸마음이 하나님 참사를 해야 되는 데가요. 이때는 태화나기를 어떤 거였죠? 생각 같은 거 잘 듣는 거에게 일개월에 모든 자연의처럼 이런 사랑 때문에 존재했던 걸 비교했습니다. 이 영상은 1991년 12월 2일 그때 11월 30일 날 사실은 아버님 평양을 참부모님 일행이 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님 어머님하고 세계일보에 계시던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님하고 일행이 같이 가셨죠. 그런데 2일날 이제 그 조평통에 있는 윤기복 회장이 부모님 일행을 만수대 국회의사당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영하는 자리를 주고받고 하는 얘기 속에서 아버님이 단상에서 그냥 일어서셔서 의자에서 일어서셔가지고 윤기복 씨를 앞에 놓고 막 그냥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좀 길게 하셨어요. 한 3, 40분, 40분 정도. 그런데 그게 이제 핵심 부분을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까 나왔지만은 그 윤기복 위원장하고 김다령 부총리가 중심인물로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버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까 다 보고했다 그랬죠? 조선민족 제1위하고 뭐 막 통한다 그러면서 보고 누구한테 보고했겠어요? 김정일, 김일성 두 수령들에게 아버님의 그 메시지를 보고를 한 거예요. 아버님 그 전달하라고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북한 가신 아버님의 목적이, 북한에 방문 목적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사실은. 한번 봅시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문선명 선생님께서 윤기복 위원장과 김다령 부총리에게 호통치고 호령하면서 교육하는 역사적 메시지 중에 핵심, 뭐?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냐 말이야. 인간도 하나의 피조물인 거 몰라?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야. 알았어? 피조물이래. 피조물. 윤기복 위원장. 그러니 그 인간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 가지고 조국을 통일한다고? 어림도 없어. 주체사상 위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한다고. 하나님을 모셔와야 북한이 살아. 윤기복 위원장 알았어? 알겠느냐 말이야. 왜 대답이 없어? 야, 세상에 어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특히 남쪽에서 올라간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마주 앉아있는 윤기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하고 김다령 부총리를 앞에 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상상을 못했죠. 북한 사람들이. 이 어르신이 우리 아버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님의 인생은 북한을 해방하고 통일하는 것이 사실은 승리의 목적지를 향해 가신 거예요. 거기가. 근데 아버님이 그 목적지에 가시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버님의 생애와 공산주의 해방이라는 이 노정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님의 탄생은 여러분 이미 원리, 도끼섭리 원리에서 다 도끼 원리에서 배우듯이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8년까지 벌어진 그 끝나자마자 11월 11일에 끝났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수습을 할 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얘기하고 패전 국가의 식민지부터 독립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시점에 러시아에서는 1917년에 10월 혁명이 일어나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세계 전쟁하는 와중에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이 18년 말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3.1 독립운동이 일어남과 더불어서 상해 임시정부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버님은 1920년에 1월 6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탄생하셨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예수님의 3대 시험을 제1차 소생적으로 탄광복귀하는 세계적인 노정이잖아요. 재림노정에. 그러니까 제1차 축복은 생육이에요. 생육하라. 탄생의 탄광복귀 조건이 세계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터전 후에 민족적으로는 3.1운동, 세계적으로는 이제 가인의 실체가 될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그 직후에 아버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또다시 일어나서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버님이 성장하시는 거죠. 성장하셔서 이제 승리적인 모든 그 원리를 찾으시는 기독교에 들어가셔서 신앙을 하시면서 기독교를 중심 삼은 성경을 더욱더 탐구하시고 모든 진리를 찾으셔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아버님이 그때부터 입을 여셔서 깨쳐놓으신, 정리해놓으신 통일 원리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그 제2 축복의 탄감, 도끼 탄감 조건과 같은 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출축국과 연합국이 싸워서 기독교 중심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께서 그 2차 세계대전의 기독교 중심 삼은 연합국가들의 승리의 탄감 조건을 발판으로 이제는 자녀를 모을 수 있는, 번성하실 수 있는 아버님의 사상과 사랑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자녀 목교와 같은 입장에서 승리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8.15 해방 이후에 미국 군정도 나고 군정도 오고 북한은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38선지 소련 중심으로 김일성을 세워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생기고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해서 미국과 더불어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남쪽에 대한민국이 서는 이런 분단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이국에 기독교를 복귀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올라가셨다가 결국 흥남감옥으로 수감되셔서 2년 8개월 옥고를 치르시는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한 대로 유엔군 16개국 유엔군이 한국에 정말 뜻밖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뭘 일을 잘해서 그렇게 외교적으로 불러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재림하신 아버님을 인류의 참 부모님을 구원하시기 위한 천사장 군대들이 16개국이 대한민국에 오신 거죠. 흥남감옥을 사경에서 아버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탕감하는 노정을 거쳤어서 12제자 이상의 그 제수들을 아버님이 말씀 안 하고 영적으로 다 아버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추록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6.25 동란 와중에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부산까지 가시고 원리 가는 집필하셔서 원리금을 내시고 그러는 노정이 아버님 노정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일구월신 북한 공산주의의 철학과 사상과 역사관이 이게 사탄 세계관 역사관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저것을 소화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버님 노정이라는 걸 아버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원리로 길러시는 일방 언제나 통일교회 식구가 되면은 아버님은 우리에게 공산주의의 심각성을 늘 동시에 가르치고 교육하시고 우리들 하여금 그 활동을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아까 첫 장면에 1991년 11월 30일 날 북한을 참부모님이 여기 방문하시게 되기까지 보십시오. 1950년에 6.25 때 이북의 흥남감옥에 계시던 아버님이 유엔군의 출격으로 해방이 되시고 남쪽으로 죽을 고생을 하시면서 내려오셔서 세계적인 승리의 기대를 쌓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시지 않고는 북한에 올라가셔서 김일성 주체사상 포기하라는 말씀을 하실 파운데이션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그거 다 쌓으셨기 때문에 가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첫 장면 거기에까지 가시기까지 아버님의 노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6.25 때 내려오실 때 38선을 건너오시면서 아버님이 38선이라는 걸 아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네, 다시 돌아와서 이 북한 동포들과 공산주의를 해방시키겠노라고 하늘 앞에 맹세하고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의 약속을 지키시는 노정이 북한에 올라가신 91년 11월 30일 그리고 2일날 국회에 가서 저렇게 하시고 12월 6일날 김일성을 만났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그 얘기를 다 보고받고 아버님을 만나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버님이 그런 메시지 던지는 걸 보고는 안 만날 수 없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노정을 생각하면서 아버님이 북한에 올라가셔서 저러실 수 있는 것은 북한을 해방해야 되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상으로, 진리로. 그래가지고 남북한을 하나님주의 두익사상으로 참된 사람의 정신으로 통일을 시켜서 한국이 하나님의 조국이고 세계의 중심나라라고 부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심나라니까 이 나라를 그렇게 다 통일을 시키면 남북을 사탄의 실체인 북한과 아벨의 실체인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통일이 되면 전 세계의 이 오늘날 모든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싸우고 있는 이 세계를 통일할 길이 열리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섭리의 완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지금 아버님 가시고 현재 2019년이 됐습니다만은 아직 통일은 못 됐습니다. 그죠? 아버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아버님의 노정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만들어 온 기관차가 있어, 배가 있어. 그것이 우리 모든 협회 또는 선지적인 기구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차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버님이 북한에 올라가셔서 저렇게 김일성 주체사상 포기하라. 또 아까 거기 말씀 중에 사실은요, 윤기복이라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막 아버님 앞에 김일성 주체사상은 인간을 해방하고 인간 중심의 그런 사상이라고 막 김일성 주체사상을 외치고 떠들었단 말이에요. 먼저.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조국 해방 전쟁인 6.25 전쟁이 남쪽에서 먼저 북침을 해왔기 때문에 북쪽에서 자기들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수현 회장이 유엔에 가니까 조총련이 와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6.25 동란을 누가 일으켰느냐? 북쪽에서 새벽에 6.25 6월 25일 새벽에 쳐내려와 놓고는 남쪽에서 쳐올라 왔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버님 막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 그따위 거짓말 하느냐고. 6.25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침했다는 걸 전 세계 앞에 이제는 고백해라. 고백하고 너희들이 남쪽으로 보내놓은 간첩들 수만 명이 있는 거 전부 다 내 있는데 신고하라고 그래. 그럼 내가 걔들 다 붙들어가지고 교육시켜서 앞으로 남북을 평화통일시키는 그런 용사를 내가 키워내겠다. 이런 말씀까지 다 하셨어요, 사실은. 얼마나 아버님이 가슴 속에 있었던 모든 선지적인 내용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김일성 들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까지 아버님이 준비하신 게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이에요. 87년 5월 15일 리트엔젤스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그 창설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북한의 대남 주사파 통일 전선이 있었다. 상청 통일조선, 하청 통일조선. 그 다음에 남한의 민주화 운동이 그때 막 야단 났었거든요. 남한의 대통령들이 군인 출신들이 한다고 막 군사정부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겠다고 정치인들 중에는 야당들이 그랬고 운동권 애들은 북쪽에서 끊임없이 남쪽의 정치적 혼란을 유도해내는 데에 대남 공작을 북쪽에서는 48년, 45년 해방이 되면서부터 남쪽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8.15 해방이 될 때 대한민국 남쪽에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자 남노당의 괴수요. 이 사람을 중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대기하면서 남한을 어떻게 하든지 둘러엎으려고. 김일성이는 북조선 노동당이고 이 사람들은 남조선 노동당인데 결국은 스탈린이가 김일성이를 점을 찍었기 때문에 평양이 중심이 돼버리고 남쪽이 지부가 돼버렸어요. 본래는 서울 중심 삼은 경성 중심 삼은 일제 때 경성 중심 삼은 남쪽이 남노당 공산당의 더 기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해방이 되면서 쪼개지니까 소련 종주국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남로당 박은영이가 그만 부가 되고 갑이 김일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로당은 계속해서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못하도록 별하던 폭동을 다 일으킵니다. 군인사회에 들어가서도 여순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키고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3일이 옵니다. 4.3 사건이라고 또 막 한국 매스컴에서 보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 4.3 사건이라는 거는 남로당이 제주도에 있는 그 남로당 사람들이 3.1 운동을 하는 그런 행사 속에서 그때는 미군정 시대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어디 기마경찰의 그 3.1 운동 그 기념을 하던 모임에서 사람이 하나 다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시작한 게 선동이 벌어지니까 경찰서를 21군데 가출소를 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4.3 사건의 시발점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6.25가 끝난 54년 9월까지 46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 8년을 그 난을 일으켜요. 경찰이 가가지고 그걸 진압을 하려면 자꾸 한라산 속으로 숨어버리고 이러는 과정에 억울한 사람도 죽고 양민도 죽고 그랬겠죠? 이제 그런 것을 놓고 지금 뭐 제주도에서는 전부가 이거는 뭐 그냥 양민들만 학살한 것처럼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 출범하는 걸 그 악착같이 반대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출범하기 전에 5월 10일 날 총선거 했거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7월 17일 날 국회를 만들어서 재헌제를 헌법을 택해서 17일 재헌 헌법을 발표하고 8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걸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이 남로당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6.25 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죠. 남로당이 이북으로 대부분 다 올라가서. 박은영이가 이북으로 올라가가 부수상 했잖아요. 김일성 밑에. 근데 6.25가 김일성 계획대로 남조선이 해방이 안 됐단 말이야. 이 박은영이는 김일성한테 6.25 전쟁이 일으켜서 내려오면 남쪽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들로 엎어서 북쪽에서 내려온 군하고 남쪽에 폭동하고 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적화 통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가. 근데 남쪽이 그게 안 됐거든. 안 되니까 6.25 이후에 김일성이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박은영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죽인 줄 알아요? 미제국주의, 미국의 앞잡이라는 간첩이라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감옥에 넣어놓고 또는 이 몇 단 집에 넣어놓고 그 박은영이 죽이기 위해서 아주 사나운 개를 풀어가지고 방 안에서 물을 뜯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견디다 못해 제가 미제국주의 간첩입니다. 나를 죽이세요. 그래야 이게 뭐 조국이 제대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가지고 박은영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로당을. 그러나 이 남쪽에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지금도 남로당의 그 인척들이나 후손들이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거야. 섭섭한 게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북한에는 끊임없이 공작을 해왔기 때문에 1987년 그 근방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창설될 그 근방이 되면은 아까 송 회장이 얘기하신 대로 대학가에서 학생들 속에 이런 사상, 공산주의 이념, 주체사상, 북한의 대남 전략 이런 소위 말하는 간첩들도 얼마나 많이 와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전부 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정부라는 이런 독재라는 이런 미명하에 이 반독재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불만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된 거예요.
아버님 그런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85년, 6년, 7년 이때가 전 대학가가 오늘날 이 정치권에도 그때 운동하는 운동권 학생들이 지금 50대 중후반이 돼가 국회의원이 많이 됐어요. 전대협이라는 주사파 대학생 클럽이 있어서 그 전대협하고 월연구회가 통학년 이름으로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몰라. 우리 성공통일사상에 무장된 우리 송강석 회장 같은 이런 젊은이들이 쟤들이 뭐 온갖 폭력으로 다 하지만 대자보 쓰지 뭐 의식화 교육시키지 사상적으로. 그 우리 이 외에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학생들 단체나 뭐 교수들 누구도 그런 사상전에 훈련이 돼서 이게 뭐가 틀렸다는 얘기를 이론적으로 사상 무장이 되어 있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또 하게 돼 있었고 섭리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에요. 아버님이 87년 5월 15일 창설할 때 그 전에 이미 아버님은 1966년 1월 10일 날 대학원연구회를 이제 출범을 시켰어요. 이제 제가 그때 초대 회장입니다. 66년 1월 10일. 그래 그 이후에 80년대 들어와가지고 남북통일전국학생총연합 통학년, 남북통일전국교수학생통일연합, 교학통연. 아버님 이런 단체를 막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공산주의의 사상 이념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렇게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또한 국제성공연합을 월연구회보다는 2년 뒤에 창설을 했습니다. 국제연합 창설을 위해서는 68년에 전국적으로 창설을 했지만 60년대, 62, 3년대부터 반공개몽당을 조직해서 우리가 반공개몽방행을 전국에 나가서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68년에 국제성공연합으로 결성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아버님 말씀을 하나 봅시다. 1965년 12월 26일 날 전 본부교회 사신 말씀 보면요. 이 국제성공연합도 없고 월연구회도 없던 때예요. 이때는 교회만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그때 보세요.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물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65년 10월 달에 해마다 유엔 총회 하니까 65년 얘기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한국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여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단 국가를 언제까지 둘 거냐? 지금까지는 북한 괴뢰 정부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남북한이 유엔 감시하에 통일 선거를 하자 이걸 거부했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남한 내에 지하 조직을 강화시켜 자기들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틀림없이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게 될 때에는 틀림없이 선거하자고 나올 것입니다. 참 이게 몇십 년 전이요. 이게 지금부터 54년 전이죠. 54년 전부터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오늘하고 이거 얼마나 흡사한 일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일이 벌어질 시점이요. 남북한 관계를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급한 것이 남북한 총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공산주의 유물상환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북한 총선거 문제가 나올 때 통일 이념을 중심 삼고 북한을 여지없이 누르고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를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바쁜 겁니다. 54년, 65년부터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자, 이제 그러시던 아버님이 1987년, 그로부터 65년이니까 22년 후입니다. 22년 후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설 메시지가 창설이 됩니다. 그 사이에 원려연구회나 통합연이나 국제성공연합 이런 단체를 세워서 국민개봉 사상교육을 열심히 하게 한 터후에 이제 드디어 87년이 되니까 국제성공연합을 시대에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으로 운세를 바꿔놨단 말이죠. 공산주의가 인류에 대하여 저지른 최대의 죄악은 그 사상이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동물시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단순히 고등동물이나 움직이는 물질, 즉 기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서는 인권의 존엄성이 놀랍게도 체제 자체에 의해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반되는 두 가치관의 대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치관의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대결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공산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우리의 남북통일도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게 가치관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 가치관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통일한다는 것은 망상이다. 지금 우리도 그래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가치관이 같아져야 돼. 인간관, 세계관, 역사관, 이 모든 사상적인 방향이 일치되지 않고 북한은 주체사상, 대한민국은 그냥 아무것도 사상이 없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아버님의 사상이 남북한을 다 수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계 문제 해결 없이 남북 통일은 없으며 한국 문제 해결 없이 또한 세계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처방으로 세계 문제와 한국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역시 통일 국민연합 메시지에 이와 같이 상반되는 가치관의 대결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자유통일만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있는데 무슨 통일이냐? 아버님이 분명히 얘기해 놓으시기를 자유통일만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입니다. 공산통일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북한은 공산통일을 가기 위해서 뭘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연방제 통일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월남식으로 해버리겠다. 그게 북한의 고려민주 연방제 통일 아니요. 그걸 하자고 남한 대통령이 이북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하자고 6.15 공동선언까지 해놓고 온 사람이 있다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도 옛날 남도당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다고 봐야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아버님은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면서 통방격파까지 가야 된다.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잖아요. 우리의 통일은 하나님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통일이어야만 합니다. 그 밖에 어떤 형태의 통일도 진정한 통일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신성불가침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나의 권리요 여러분의 권리요 북한 동포들의 권리입니다. 자유 없는 통일 있을 수 없죠. 네. 북한과 같은 저런 사회가 돼서 남쪽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남북이 통일된다. 천만에 안 되는 일. 북한 동포들은 그 권리를 42년 동안 박탈당한 게 아니라 이제 70년 동안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통일이 돼야만 진정한 통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통일, 북한에 관한 통일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아버님이 두익사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두익사상은 남북이 공생공영 공의로 갈 수 있는 통일의 사상이다.
우리의 통일사상 하나님주의는 두익사상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닌 두익입니다. 인류의 참평화는 우익으로도 안되며 좌익으로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우익도 좌익도 그 근본적 동기가 이기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익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십니다. 네. 두익이라 그러니까 우익, 좌익, 두익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형, 동생, 부모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머리는 날개가 아니고 머리 편이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런데 쏙 들어가는 개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익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통일사상 하나님주의는 두익사상인데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닌 두익이라 이러니까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니까 그러면 중간이 뭡니까? 중립이냐? 우익도 50% 오케이 하고 좌익도 50% 오케이 해서 중립이냐 우리가?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의 강의의 제 결론입니다. 나중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요. 절대로 우리가 중립이라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자들도 오케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람도 오케이. 그게 두익이요? 아니요. 사상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가려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단 이거 우익과 좌익이 불완전하다, 완성되어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입장에서 이기주의가 동기가 되어 있는 것, 불완전한 것, 이거를 이기주의를 걷어내주고 완성시키는 역사관, 세계관, 인간관을 주면은 공산주의 문제 다 해결되고 이 자유민주주의도 더 성숙시켜서 완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온다. 두익에서 그 뜻이에요. 알겠죠? 네.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론, 변정법 뭐 이런 거는 다 거짓된 이론이니까 이게 다 소화시켜서 없어져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는 아직도 더 완성시켜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익은 어떤 면에서는 우익적인 이 뿌리가 더 강하죠. 두익은 우익하고 같은 소리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뿌리가 이쪽이 아벨편이에요. 아벨편. 네. 여기 가인이고.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주의 본질은 사랑이요. 그 사상은 사람의 사지백체를 움직이는 머리와도 같은 중심사상이요. 그래서 두익사상인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간의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철학이다. 이렇게 두익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두익사상의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고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목표가 뭐냐? 아버님이 이 말씀을 잠깐만 봅시다. 국민연합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남북통일운동을 하자면 무엇부터 격파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초점이 어디냐? 총공세를 해야 할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격파 기준은 서울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모든 통반이에요. 통반장, 모든 통반장이고 이반장이에요. 이반장 이걸 격파하는 운동이에요. 우리의 모든 조직은 거기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 다 격파하기 위한 우리의 일선지는 어디냐? 물론 전부 통반까지 가고 비반까지 가야 되지만 면과 동에 우리의 전진 기반이 없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님 말씀 중에 통반 격파라는 말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도 들으셨죠? 네. 통반 격파.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결성해 놓으시고 그 국민연합의 목표가 어디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집에 165번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의 목표 지점 국가나 무슨 뭐 서울특별시나 도 이게 큰 단위가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나? 가정으로 들어간다. 이 통 마을로 간다. 거기가 목표다. 그거를 격파한다. 격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면을 중심 삼고 동을 중심 삼고 전국에 3,300개 기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도저히 격파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보십시오. 격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상무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통반격파가 뭐라고요? 통반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찾아내가지고 전향시키는 일을 할 정도로 공산주의 사상을 다 씻어내고 성공사상 교육을 해내는 것이 통반격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어디까지 자꾸 가자고?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분당에서 하고, 면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통반에까지 가서 통반에 숨어있는 공산당 생각하고 있거나 운동권이거나 주체사상 따르는 간첩이 있거나 이러면 다 찾아내가지고 전향시켜야 된다. 뭘로? 우리의 성공 통일 사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공산주의 이론에 꽉 무장되어 있는 운동권 사람 만나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통일교의 원리만 열심히 알아가지고 참가정 운동을 하는데 요새 참가정 선포 운동한다고 많이 하죠? 참가정 선포 운동하는 거는 그냥 뭐 적당히 교회장이 하는 대로 뭐 따라가가지고 이거 하나 쓰고 그냥 뭐 숫자가 모자라면 에이 노인정에 가가지고 점심 드시고 가십시다 해가 불러모아가 같이 하고 이러가 다 했다. 그렇게 해가 통합격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사람 모으는 거는 교회가 잘 모으니까 좋아요. 그런 그 모으는데 아버님이 그것만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거 아니야. 국민연합 성공통일사상운동이 같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참가적 운동하면서 하는 거는 동성애 반대, 네? 성해방 이런 거 있잖아 지금. 프리섹서. 요새 동성애를 갖다가 인권 차원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나라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다고. 그거는 참가적 운동으로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나 동성애가 왜 이 사회를 망치고 가정을 다 파탄시키는 마지막 악마 같은 사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해야 돼. 그러는 동시에 공산주의 유물론, 무신론, 변정법, 유물사관, 주체사상, 북한이 남쪽을 둘러보려고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면서 이 양쪽을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통반격파하고 참가적 운동이지. 참가를 한다고 다 했는데 공산당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가 이거 둘러서고 통일교회 이거 둘러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축복받는 내는 내가 같이 여기 참여한다. 이럴 사람 섞여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올 수 있어요. 확실히 하세요. 축복 운동하는데 공산주의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통일교회에 불합치가 되기 위해서 들어와서 같이 섞여서 아멘하고 아주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특히 요즘이 더 그래. 요즘은 뭐 국가보안법이고 방공법이고 다 없어졌다고 세상이. 누가 누군지 몰라. 에? 여기에 우리는 사상적으로 또 이렇게 볼 줄 알아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은 하나님의 경찰, 검찰이요. 자, 사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갔지? 그래서, 통방격파라는 것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상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합운동의 앞으로의 싸움 목표는 통방격파운동입니다. 통반장 하나 만들면 남북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통반장을 하나 만들면 통장 반장들이 마을마다 다 있죠 요새.
그 사람들을 우리 식구들이 사실 다 해야 돼. 여러분들 하면 앞으로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일본 여성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유관순 또 시부모님들 자식 교육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도 하고 고마워도 하고 감동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적인 여력이 있고 여건만 된다면 통반장 내가 하겠습니다 해도 다 박수 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반에 나와 있는 그 집집마다 숟가락 몇 개다 그 집에 아들 딸은 뭐 한다 뭐 부모님은 어떻게 산다 다 알면은 이게 사상이 어떻다는 거에 다 알 수 있지. 그러면 우리 원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교육시키면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실제 지금 3,300개 읍면동에 내려간다고 가정연합에서도 그러고 있죠? 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아버님이 이거를 보세요. 마지막 끝줄 보세요. 모든 격파운동도 북한에 가서 북한의 통장 2장과 2장을 격파하기 운동인 것입니다. 북한에 가서까지 하셔야 된다. 해야 된다. 아버님 100% 철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받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두이 사상의 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두이 사상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념 가치관에는 절대 중도가 있을 수 없고 중간이 있을 수 없다. 중립이 안 된다. 두익 사상은 중도나 중립이 될 수 없습니다. 두익은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두익은 좌익의 잘못된 가치관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하고 우익에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우익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완성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두익이에요. 뭐라고요? 좌익의 잘못된 가치관을 대안 중심으로 교육시켜줘야 되고 우익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완성시켜줘야 되고 그것이 두익 사상이다. 두익이다. 그 다음 좌익의 잘못된 가치관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유물론, 무신론, 반종교, 특히 반기독교요. 진화론, 변정법, 계급투쟁,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부정, 하나님도 영계도 없는 땅 위에 인간 원숭이 동물왕국 건설. 아버님이 김다련이 윤기복이 앞에 놓고 의사당에 만수대 의사당에서 이 얘기 하셨죠? 영계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고 막 이러셨잖아. 진화론 공격하셨죠? 아버님 보세요. 아버님 그것서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영계가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된다고 바로 사상적인 것을 지적하시잖아요. 북한에 인간 중심이라고 뭐가 인간이 중심이야?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데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버려야 막 내 하나님 두익사상을 받아. 아버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북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할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럴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때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 중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도 나와가지고 미국에 올라가서 이럴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뭐 뒤에만 따라다녀요? 우리 송혜령이 앞으로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송혜령이 잘생겼죠? 네. 학생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 서해 5도 지금 요새 이렇게 북한이 막 연평도 포격하고, 이렇게 무슨 함? 천안함.
천안함 폭파에가 42명 죽은 그 서해 5도에 섬들이 여기 있는데 학생 때 그 길을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공 개몽운동 했어요. 이 소매장이. 예.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저 베를린 갈 때 내가 뭐 그건 내가 기억이 없고 이 양반이 그런 활동한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성해방, 프리섹스,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이 좌익들의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좌익이 하나님 없고 인간이 진화한 동물이라 그러니까 예? 그 프리섹스를 주장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귀결이요. 큰일 나서 프리섹스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나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남자 여자가 와가 나 축복 결혼 시켜주세요. 결혼식 시켜주세요 목사님 이러면 목사가 난 그런 결혼 못 시켜 이러면 법적으로 걸려버려. 알아요?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하면은 기독교가 제일 빨리 망해버리는 거야. 교회가 없어져. 교회가 점점 약화돼. 법적으로 우리 돼. 그리고 우리는 자기원리 이성성상의 원칙이 있잖아. 이성성상 강의도 못해. 온 남자 여자를 구분하느냐고. 성이라는 건 지가 결정하기에 나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화장실도 같이 쓴다. 내가 남자지만 나 여자다고 여자인데 남자다고 이렇게 만들자는 거야.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 이런 데서. 선진국가라는 이 바보들이. 그러니까 그게는 기독교가 다 지금 문 닫으시냐.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 협회가 그거 안 하고 그냥 그런 거는 눈 감고 그냥 참관행만 하자고 밤만 대세하면서 하면 되나? 그런 그 교육을 해야지. 그런 교육을 해야지. 그게 좌익차상 중에 나오는 거예요. 사유재산 시장경제 부정, 이건 공산주의 경제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경제는 배급경제죠? 배급경제. 여러분, 시장이 좋아요? 배급받아 먹는 게 좋아요? 시장 경제가 좋아요? 배급 경제가 좋아요? 말할 것도 없지. 배급 받으려면 여러분 그날부터 여기가 딱 꼬여. 끼어. 그때부터 돼지, 개가 되는 거야. 그 배급 주는 사람이 왕 중에도 그런 왕이 없어. 그렇게 무서운 놈이 없어. 그게 공산당이고 공산국가란 말이야. 인민들이 다 배급 경제, 시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장을. 그게 공산주의 계획경제라고. 자유자본주의 세계의 최대 장점은 자유시장경제. 이거는 우리에게 사람의 육체에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예? 시장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숨 못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경제, 시장경제라고. 그 시장경제 안 하다가 공산당 다 망해버렸잖아 지금. 다 망했잖아요. 러시아도 시장경제 따라왔고 중국도 공산당이 하지만서도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라고 변명하면서 시장한다는 거지. 사회재산도 다 이제 인정하고. 북한은 아직도 시장을 안 만들어주고 그냥 배급제로는 하다가 배급 줄 게 없어. 식량이. 그러니까 굶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배급을 못 주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해서 살아요 사람들이? 장마당에 다 나가잖아. 장마당이 지금 3,000개인가 4,000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먹고 살기 시작하면은 정부 눈치를 안 보는 거지. 공산당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시장을 또 감시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이러고. 그게 지금 북한이란 말이야. 시장이 우리의 호흡줄이라는 거. 이런 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은. 두익은 이러한 가치관을 비판하고 극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이념이다. 그러므로 두익은 우익과 같은 긍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익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익은 인간관과 역사관, 세계관이 빈약하여 우익의 약점이 이거예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인간관이 없고 역사관이 없고 세계관이 없어요. 그러나 공산당은 얼마나 딱 떨어집니까? 인간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 됐다. 역사관 개국투쟁으로 5단계에 발전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 온다 반드시. 세계는 물질로 통일되어 있고 변덕법적으로 운동한다. 딱딱 결론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이 우익 쪽에서는 그런 데 대한 게 희미해. 사람이 뭐냐? 답이 없어, 별로. 뭐 진화론이라다가 창조론이라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역사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학자들 얘기만 있지 똑부러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 세계관은 거잖아.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익. 그렇기 때문에 두익 사상으로는 우익의 부족한 세계관을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님의 원리와 통일사상, 두익사상, 성공사상은 이런 것에 딱딱딱딱 결론을 내려놓고 있잖아요. 대안을 중심으로. 통일원리에 의하면 우익과 두익이 다른 점은 그 완성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익이라는 의의가 주는 여러 가지 사정과 역사적 의미가 있겠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거든 이런 말이요. 우리 원리, 복귀 원리에서 아벨적 인생관 이런 말 기억하시죠? 신본주의 헤바라이즘이 아벨적 인생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신론적 인간관이다 이 말이야. 아벨적 인생관 곧 유신론적 인간관의 발전 과정이 우익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익이므로 두익은 그 완성 단계에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신론적 인간관의 완성과 결론이 두익사상, 통일사상이다, 성공사상이다, 통일사상이다, 하나님주의다, 가디즘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편인 가인형 인생관은 헬레니즘,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거예요. 무신론적 인간관의 완성 단계나 결론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먼저 완성되가 나왔는데 형님이니까 뭐 가인이 먼저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먼저 열매가 맺혀 나와요. 우물론이, 무신론이, 변정법이. 그러나 수수법적 유일론인 세계관인 통일원리 두익사상이 아버님에 의해서 공산주의보다 늦게 나오죠? 아까 우리 아버님 생애에 보면은 공산주의 혁명이 먼저 일어나가 러시아에 시작하지만 그때 아버님 태어나는 거야. 아벨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형님을 복귀한다. 두익사상으로, 하나님주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의미에서 가인형 인생관의 결론인 공산주의는 아벨형 인생관의 결론인 두익사상이 출현함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래서 제가 두익사상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두익사상을 가지고 한 2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오늘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계시 같은 말씀이 내려왔어. 내한테 와가지고 아빠 전성만장이라는 말이 한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까? 물어요. 글쎄요. 사전 한번 찾아봅시다. 없어. 근데 내가 탁 떴더니 전성만장이라는 말씀이 자기한테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러 사람 앞에 그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자기가 알아듣고 그걸 쓰는데 우리 교회에 서문대학 총장하신 이경준 박사가 쫓아와가지고 이번에 지금 쓴 그 글이 뭐냐고 좀 보여달라고 이런 꿈을 금방 꾸고 왔다는 거야. 그래 내 느낌이 이거 그때 내가 두익사상 매주 토요일마다 공부하고 막 바쁠 때거든. 그 딱 느낌이 전성만장 어디에 가나 어떤 경우에도 전성 이긴다. 승리한다. 어느 곳에서는 어떤 경우에든 anywhere, anytime victory. 무엇이? 두익사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두익사상은 아무리 비바람 부는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도 부표가 있잖아. 부표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길을 이렇게 들죠.
안 가라앉아요. 우리 두익사상의 깃발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북한의 핵 문제, 미국하고 북한 관계,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 관계, 대한민국의 이 내부의 갈등, 여당, 야당, 무슨 뭐 좌파, 우파, 별하별 태극기, 촛불, 별별 이 다 벌어지잖아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우리 아들, 딸들은 학교에 가서 여러분 동성애 이 합법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교육을 받아요. 이런 혼란기에 우리의 지표가 뭐예요? 두익사상, 통일사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를 붙들고 우리도 길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자. 자, 예. 제가 시간 다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해요. 여기 내가 무슨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 잠깐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책이 있는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문성경 선생 말씀 주제별 선전 2권에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있는 거 기억하셔요? 네. 집에 만약 있으면 이걸 꼭 여러분 교과서로 생각하십시오. 네? 천성경이나 참부모경이나 동화경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공산주의와 두익사상. 이 두익사상이 나오죠? 네. 통일기념으로서의 두익사상. 아주 아버님이 자세하게 다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7장을 보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하나의 장이 되어 있어 완챕터가 되어 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교과서가 있다는 거 아시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두익통일포럼 스터디하는 것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두익통일포럼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 건물의 4층에서 요새 공부하고 있어요. 네?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연결된 사람은 한 2, 300명 넘지만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30여 명씩 늘 오고 많이 나오면 40명도 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중심 삼은 여러 가지 이론적인 공부, 사상 공부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특별히 초청하는 모임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2019년 4월 16일 날 오후 1시에 시청 앞에 있는 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애국국민 시국 강연회를 합니다. 김태우 전 통일원 원장이 아주 이 북한 핵 문제의 권위자인데 북핵, 동맹, 그리고 한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문대학의 문상희 교수님 아시죠? 네. 이분이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아주 많은 준비를 했어요. 인권의 탈을 쓴 성정치의 실상과 대안이라는 강의를 특별히 준비합니다. 동성애 문제, 성평등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수현 회장님하고 이현아 회장님께 이 문상희 교수님의 이 강연은 우리 교회 내에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프레스센터라는 중앙 무대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문 교수를 이번에 등장시키거든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순결 사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4월 16일 날 이 방에 오신 손님들 중에 분 중에 절반은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김용상 대기자라는 분이 요즘 여러분들이 3.1운동 상해 인정 문제를 가지고 100주년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강연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익통일포럼은 아버님의 두익사상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바깥으로 나가서 어제도 저는 한 100명이 자유민주연구원에서
5주년 창립 기념하는데 거기에 아주 저명한 인사들 다 왔어요. 에? 무슨 뭐 한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태영호 씨도 오고, 뭐 여러 그 인물들이 다 와서 저도 거기 가서 다 소개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두익 통일 포럼으로 저는 나가는 겁니다. 예. 자, 두익 통일 포럼에서 그동안에 준비한 교과서가 이거예요. 아버님이 공산주의 종언책 냈고, 새공산주의 비판했고, 김일성 주석상 비판했는데, 이 책 여러분들 집에 옛날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활자가 적고 한문이 많아서 못 읽어. 이걸 새로 저희들이 출판을 했어요, 이거. 예. 이런 교과서가 성화사에도 있다는 거 한번 공부해 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 공부하는 책 다 공부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 김일성에 대한 리얼 스토리가 뭐냐, 그 다음 동성애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썼던 자세한 뭐 소책자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거 다 한 번씩 가지셨죠? 네. 이제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남는 것은 들은 거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강의한 내용의 핵심이 요 책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정독을 몇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